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오후 3시 53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김정은을 만난 것이 그 자체가 대단한 업적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무도 내가 그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다. 오바마도 만나지 못했고 클린턴, 부시도 김정은 일가와 만남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김정은은 김정일이나 김일성보다도 더 상대하기가 어려운데 나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해냈다. 그들은 김정은과의 만남도 얻어내지 못했는데 나는 만났다.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못 만났는데 자신은 만났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닐까요? 아들뻘밖에 되지 않는 천하의 독재자, 학살자, 전쟁 범죄자, 반인류 범죄자를 미국 대통령이 만났다고 황공스럽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피아 보스 수준의 자존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지향하고 있는 인류적 보편 가치, 자유, 인권, 법치를 포기하니까 김정은이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독재적 권력을 휘두르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만난 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 부시, 클린턴이 김정은을 만나지 못한 것은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김일성을 만나지 못한 것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권 단합을 하니까 뭐 안 만나준 거죠. 안 만나준, 아니 오바마, 부시, 클린턴이 만나고 싶다면 얼마든지 만났죠. 더구나 클린턴은 임기 말에 초청까지 받아가지고 가려고 했지만 말려서 안 갔습니다. 안 만나준 거죠. 미국 대통령이 안 만나준 건데 마치 만나려고 노력을 했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안 만나주는 대신에 나는 만나주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나를 만나주었으니까 나는 부시보다도 클린턴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다. 큰 업적을 남겼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폼페오를 이제 며칠 안으로 북한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또 이게 폼페오가 북한에 가는 게 4번째예요. 이런 굴욕적 회담이 어디 있습니까? 가서 이제 종전선언을 놓고 북한과 담판을 할 텐데 지금 트럼프 사정이 종전선언에 매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전선언,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인데 어떻게 한국전이 끝났다, 이제는 평화가 열린다라는 종전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진 찍기 위한 쇼를 한 판 벌림으로써 공경에서 탈출하고 11월 중간선거, 의회, 주지사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 그렇게 해야 탄핵을 면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다면은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 문재인, 시진핑, 트럼프 이 4사람이 세계 앞에서 한국전의 종료를 선언한다. 그러나 그 순간 북한이 불법 억류하고 있는 국군 포로 6만 명은 북한에 그냥 있는 상태예요. 대부분 돌아가셨지만은. 그 문제 해결 안 하고 한국전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역사 앞에서 큰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방향으로 문재인 정권과 미국 대통령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악몽입니다. 이게 악몽. 한국전에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유엔군, 그중에 5만 4천 명의 미군, 6만 명의 유엔군과 약 20만 명이 넘는 국군,
국군이 아마 지하에서 들고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도덕적으로 파산 상태입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미국 사람은 트럼프를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으로 볼 수 없는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트럼프의 오래된 개인 변호사가 자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즉 포르노 배우 한 사람하고 플레이보이 모델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 15만 달러 합쳐서 28만 달러를 보내가지고 입막음으로 송금하는데 자기가 관여했다. 그리고 이 송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 지시에 의해서 송금을 했다. 송금하고 트럼프 쪽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렇게 자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도 두 여인과 어떤 관계도 가진 적이 없다. 그리고 돈을 보낸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 이런 거짓말을 계속 해왔습니다. 여러 수십 분 기자들이 물을 때마다 이게 다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을. 그래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거짓말한 것이 객관적으로 법정에서 인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두 여자와 관계를 했다는 것보다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트럼프 캠프의 추악한 모습이 절망적입니다. 이것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미국 정치의 아주 그 어두운 면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내셔널 인콰이어러라는 이 폭로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이 주인이,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주인이 트럼프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어떤 합의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 내셔널 인콰이어러라는 이 폭로 전문 잡지와 트럼프 사이에 만약 트럼프에 대한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 폭로를 못하게 하는 그런 공모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걸린 것이 두 여자예요. 한 사람은 포르노 배우, 한 사람은 플레이보이 모델인데 두 사람이 폭로를 하겠다는 정보가 들어오니까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두 여자의 입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보를 트럼프 측에 연락해 줍니다. 즉 코언이라는 트럼프의 변호사에게 연락해가지고 두 여자가 지금 떠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대책을 세우자 해가지고 공모관계가 형성이 되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두 여자로부터 이제 인터뷰해서 글을 쓰게 만들고 그 글을 판권을 매입을 해가지고 다른데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일종의 저작권을 확보한 다음에는 씻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캐치 앤 킬이라고 합니다. 정보를 입수하고 킬을 한다,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그러나 돈을 받았기 때문에 두 여자는 다른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작전을 썼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내셔널 인콰이어러는 미국 유명한 폭로 잡지인데 이 경우에는 완전히 트럼프의 선거 운동원이 되어버렸어요. 명색이 언론이. 그런데 이번 수사에서는 또 내셔널 인콰이어러 이 사장이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이 수사기관과 협조해가지고 정보를 막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트럼프의 불법 선거 운동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때 선거 투표 직전에 이 두 여자가 나와서 폭로를 했더라면 아마 트럼프 낙선됐을 거예요. 또 이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알려졌으면 트럼프는 치명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사실은 매수 자금이고 이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여기에 딱 걸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닉슨 대통령이 탄핵된 그 무렵에 그 이후에 법무부에서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는 할 수 없다 하는 가이드라인을 하나 정했습니다. 그 헌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혔으니까 웬만한 일로 형사소추를 해서 구속한다든지 감옥에 보낼 수는 없다. 이런 취지죠. 그럼 남아있는 방법은 탄핵이 남아있습니다. 탄핵. 근데 지금은 탄핵할 수가 없죠.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탄핵은 하원에서 일종의 결의를 해가지고 상원으로 넘기면 상원에서 투표를 하는데 상원에서 지금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니까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그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 잘못 건드렸다가는 역풍이 불 것이다. 한국에서도 뭐 탄핵 역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지는 않지만은 자 이런 사실로 해가지고 너무나 지저분한 사건이 다 이렇게 폭로가 되면서 트럼프에 대한 도덕적 파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하루에 7.6건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트윗을 통해서 7.6건의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이 들통이 나도 거짓말이 지금 4,0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취임한 이후에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그런데 이제 그동안 트럼프는 2014년 러시아 공작원들이 트럼프를 당선시키고 힐러리를 낙선시키기 위한 공작을 하고 해킹을 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전 CIA 국장 뮬러라는 사람이 특별검사가 돼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이 결과가 나오면은 트럼프는 완전히 반역자로 찍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가면은 새로운 또 국면이 생기겠죠. 그때 가면은 공화당 안에서도 탄핵해야 된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발표는 아직도 몇 달 남아 있는 상황에서 주변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큰 본류에서 벗어난 폭로가 이 정도로 나오니까 이제는 트럼프의 도덕성에 대해서 아무도 기대를 할 수 없고 결국은 이 거짓말의 산에 압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스스로 하야하는 방법도 있고 탄핵당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그 전에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대통령을 뽑은 우리가 창피하다 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은 약 40%의 고정 지지자를 갖고 있습니다. 역차별을 당했다고 울분에 쌓여 있는 백인들의 지지가 아직은 강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이 두 여인에 대한 이 불법 송금 사건은 또 그것보다도 그것에 대한 수많은 거짓말이 이제는 임계치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습니다. 그것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트럼프는 법무장관을 노골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왜 뮬러 특검의 마녀사냥식 수사를 제어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가 임명한 현직 법무장관을 막 공격하고 있는데 어제 비로소 이 법무장관이 반격을 했습니다. 우리 법무부, 즉 FBI, 검찰은 독립적으로 수사할 것이다. 독립성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서겠다. 마치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형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대세가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되니까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법무장관까지 나와가지고 대통령한테 이제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미 전직 CIA, FBI, 국방장관들이 연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 정치적 목적으로 전 CIA 부장 존 브렌넌의
비밀 취급 인가를 취소시켰느냐, 안보 문제를 정치적 판단으로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글도 발표하고, 이것은 트럼프의 입지가 결정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수많은 증거 중에 하나인데, 우리로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이렇게 약화되고 있는 트럼프가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물에 빠진 사람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김정은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좀 인기를 회복할까 해서 종전선언에 합의해주는 이런 일대 참사가 날까 걱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별 게 없어요. 절대로 종전선언 해서는 안 된다고 가장 앞장서야 될 문재인 정권이 가장 앞장서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니까, 문재인 정권에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국에 사시는 재미 동포들이 종전선언의 함정에 빠지면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낙선시키겠다라는 경고를 하든지, 백악관 국무부 홈페이지에 글을 쓰든지 편지를 보내는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대통령이 자유, 법치, 인권이라는 고매한 가치를 가지고 세계를 지도했을 때 미국 대통령은 근사하게 보였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같은 사람이죠.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에 연인원 180만 명의 미군을 파병한 것은, 그것은 한국을 지키겠다는 무슨 부동산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죠. 작은 나라라도 강대국으로부터 군사적 침략을 받아가지고 자유를 상실하는 그것은 보지 못하겠다. 자유진영의 수호자로서, 챔피언으로서 아무 영토적 이해관계가 없는 한국에 젊은 사람들 보내가 5만 4천 명을 죽게 만든 그 트루만과 이 트럼프를 비교하면은 지도자가 이상, 가치관, 자유 이런 것을 포기할 때 얼마나 치사한 모습으로 전락하는지, 마피아 보스같이 보이는, 마피아 보스도 안 되는 트럼프와 위대한 자유의 수호자 트루만의 비교를 통해서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